검찰이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최소 11차례 이상 연락한 사실을 통신 내역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그 메시지 있잖아요. 김 여사가 뭐 단수 주면 나 역시 좋다. 기본 전력은 경선이 돼야 하고 약체 후보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말한 메시지 있었잖아요. 그 이후 이 대화 이후에 명 씨가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도왔는데 김 전 의원에게 경선하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통화 내용을 갖고 있다, 내역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성재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까지도 하려고 한다, 막 거의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이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대통령 영부인이 이러한 것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고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 그 정신세계가 전 너무 놀라워요. 아직까지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요. 아무리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내가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주도권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셨어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켰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타임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전화 통화는 4번, 그리고 문자는 7번, 그래서 총 11번이잖아요. 그 전화 통화가 검찰이 파악한 게 2월 18일 오후 5시 2분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 24분,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오후 3시 뭐 이렇게 뭐 이어지는 게 있고, 전화는 다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한 거고, 문자는 김영선이 김건희한테 지금 다 보냈다라고 지금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월 18일 이날 지금 처음으로 직접 통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날 밤 10시부터 김영선이 김해 갑에 출마한다라고 이렇게 딱 이제 언론 보도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언론 보도 비스무리한 게 있기는 했지만은 거의 타임라인이 이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했던 그것들이 실제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명태균은 어쨌든 세비 반띵하던 사람이었고 김영선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김건희 말을 거역하기는 어렵고 설득해볼 만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라고 하니 김건희가 이제 김상민을 빨리 검사를 꽂아야 되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설득하고 김영선은 또 그래도 어떻게 좀 구제가 안 되겠나요? 뭐 이렇게 보냈겠죠, 또 문자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그날 밤에 이거는 글렀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그냥 살길 찾아야 되겠다, 김에 험지라도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요런 루트로 간 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공천 개입이 이제 확실한 거고,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왜 이게 이 시점에 맨날 그거잖아요. 이 시점에 왜 이게 나와? 라는 거는 김건희 곧 소환하려고 하는구나. 검찰이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네. 지금 명태균 씨 측 남상건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화 녹음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하다가 이제 전화를 직접 통화했기 때문에 녹음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통화를 하고 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남 변호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도왔는데 자기 새끼 공천 주려고 오선 의원이 나를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격분을 합니다. 김상민 의원에 대해서 자기 새끼 공천을 주려고
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뭐 새끼라고 하기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게 물론 정치적 비유기는 하지만은 나인이다라고 이제 뭐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발언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기억에 의존한 거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를 이제 김영선이 했겠죠. 이것도 뭐 사실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예 김건희를 저버리고 이제 7불사 회동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김영선 의원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도왔다는 사람이 전국에 한 몇만 명 될 거예요. 사실은 김영선만 이렇게 도왔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고평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지 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평가하는데 김영선도 솔직히 이거는 명태균 아니었으면은 공천 못 받는 거였잖아요. 뭐 그렇게 도운 사람 윤석열 도운 사람이 한두 명이었나. 좀 많이 굉장히 착각 속에 살았구나. 저는 이런 걸 좀 확인했어요. 예. 여기서 좀 의아한 게 김상민 검사를 왜 이토록 챙기려고 했을까? 아무리 뭐 조국 수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조국 수사 뭐 열심히 한 사람이 뭐 김상민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왜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많이 챙기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시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은 김상민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막 출마 기자회견도 하고 뭐 출판 기념회도 막 하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냈거든요. 그래서 아니 현직 검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라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라는 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김영선 의원은 대단히 욕심이 좀 있었던 게 국회직이에요.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그 대단히 그 관심이 많았었고 의지가 강했었거든요. 5선 했잖아요. 6선 하게 되면은 국회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좀 격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 조금 바로잡을 거는 있는 게 육설한다고 바로 국회 부의장 못하는 거는 조경태 의원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당내 상황이 중요하다. 이게 뭐 아무리 선수가 많아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되게 또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하셨으니까 본인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강혜경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명태균 씨가 지난해 1월에 서정욱 변호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보냈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공개했어요. 보면 이제 녹취에 명태균 씨 녹취에 이제 뭐 김영선이가 고성국 박사 그렇게 출연하면서 10원도 안 줘가지고 책 한 권 안 사주고 이렇게 인맥 관리 잘 못해가지고 서정욱이가 거기에 김상민 내보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거든요. 모르겠어요. 장 소장님 뭐 들으신 거 없어요? 가십거리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정욱 변호사도 김건희 여사랑 그 오빠분하고 상당히 뭐 긴밀하게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연락을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저한테도 공식적으로는 내가 무슨 공천에 개입을 하냐 막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KBS 라디오에서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거든요. 네. 제가 내일 물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확실하게 어이 네가 김상민 아니 네가라고 죄송합니다. 서변 당신이 김상민 검사 밀었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해명 뭐가 됐든 해명이 나올 테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근데 사실 남상권 변호사 전언에 따르면 이 경로가 김 전 의원의 이 격분이 7불사 회동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 통화 녹음을 직접 들려줬는지 얘기를 그냥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7불사 회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건데 사실 복기를 해보면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메시지를 받는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영선 의원이 주말에 그 본인 공천과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폭로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다 세웠었어요. 뭐 파다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과 관련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거 같아요. 11차례의 통화를 통해서 당신 거기 나가지 말고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을 했다. 이런 걸 공개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은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배지를 못 달게 하니
일단은 여러 가지 폭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 상의를 해서 그 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화려하게 다시 국회직으로 돌아오기를 계획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불사 회동도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텔레그램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김영선 의원도 그냥 하나만 명태균 씨가 보여줬든 김영선 의원이 보여줬든 하나 정도만 보여줘가지고 완결성이 떨어졌다고 했을 텐데 어쨌든 기자회견 하려고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 경로는 상당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만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말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임 전 검사 도와주면 공기업 자리나 뭐 장관 자리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다면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이준석 의원한테?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한테.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관여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얘기까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변호사가 좀 결과론적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영선 의원이 경로하고 너무 경로. 그놈의 경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김건희의 라인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부터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었던 상황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이 이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기에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결성 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공천까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련돼 있는 거니까 본인이 설득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손에 흙 묻히기 싫으니까 네가 그냥 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김건희의 어떤 위세가 그때 어쨌든 아직은 꺾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 글쎄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도 하지 않나? 특히 이제 반 윤석열 기치를 들었던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런 거 지금 직접 폭로하겠다라고 합니다. 공천은 못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구워 삶아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드네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 파악해서 지난해 11월에 이미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눈치를 계속 본 거고 작년 뭐 11월이라면 계속 뭐 현직 대통령이시고 비상계엄 전이라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 막강한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밝혀져도 조사가 되더라도 어떻게 감히 소환 조사를 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을 창원지검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제 검찰총장이 본인이 판단을 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 조사 문제를 결론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이러한 나쁜 짓까지 했어요. 우리가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김건희 소환이 뭐 아주 이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부부가 양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성훈 차장 최근에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한 거 반려한 거하고도 좀 맥이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김성훈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고 이제 수사가 계속 되면은요, 이게 결국은 비화폰 준 거, 이런 거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불법으로 뭐 막았다 이런 이거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김건희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를 소환을 해도 우리가 한다. 검찰은. 그러니까 그 기관 간의 신경전도 있고 여러모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이나 막 이렇게 엮여 있는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김건희를 지금은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검찰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와중에 참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 참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말에 윤 대통령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무산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선원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근데 중앙일보가
백악관 공연 무산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수의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돼서 이게 공연 무산 배경이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김 여사가 반대한 거 아니다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뭐 블랙핑크는 별도의 개런티를 받지 않겠다고 않겠다? 했는데 뭐 스태프와 공연 준비 비용, 레이디 가가 초청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해명으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펑펑 쓰고 여기저기 다 뿌렸다. 하여간 많이 쓰고 다니신 분이 얼마나 개런티가 되는지 모르겠어서 뭐 수조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못 썼을까. 특히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거를 치적으로 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깟 돈은 저는 솔직히 문제가 안 됐을 거라. 그들이 판단하기에 돈은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블랙핑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때 당시에 그렇지. 이제 그랬는데 이게 잘 이제 전달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김성환 안보실장도 이렇게 교체가 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은 미국에서 부르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보다 뭐 예쁜 애들 뭐 젊은 애들이 주목받는 게 싫어서 커트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돈 문제 때문이라는 이 기사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도 이게 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그 인용한 거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변명이라고 보고 제가 외교부 쪽에 들은 얘기도 사실은 뭐 아주 이제 뭐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그분이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날라간 거는 이 사람들 의전비서관 뭐 안보실장에서 날라간 거는 다 김건희 여사와 요 블랙핑크 때문이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게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이게 여사님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황당해요. 황당해요. 아니 그런가 하면 오늘 시선 집중해서 남 변호사가 오세훈 시장의 단골집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이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만남 장소를 특정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만났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메뉴를 먹었다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지금 사실 오 시장 측은 이 3자 회동 자체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만남 횟수도 달라지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로서 이거는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판에 가고 이제 재판이 아주 길어지면은 이제 이런 증언의 신빙성만으로도 요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형이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대선 기간이잖아요. 대선 기간에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될 수 있느냐, 후보가 돼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대선 기간 동안 이거 안 밝혀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는 조금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뭐 청국장집, 장어집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증거를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느냐,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예전에 오세훈 시장 옛날에 선거 나왔을 때 이제 생태탕 집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식당을 못 벗어나는구나. 제2의 생태탕집이 되는 건가? 뭐 그거와 관련 없이 이제 그때는 그걸 이겨내고 당선이 됐는데 이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이 제2의 생태탕집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아니 근데 이게 밥 먹은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저 거듭 얘기하지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김영선 의원이 잘 좀 뭐 챙겨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멀리서 창원까지 왔는데 알았어요. 악수만 하고 보내는 게 이상하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밥을 먹은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남상건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가 김한정 씨하고 만난 자리에서 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상건 씨가 그 얘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밥집에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난 게 명태균 씨와 뭔가 부적절한 일을 했다. 그게 뭐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뭐 정황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상권 씨나 명태균 씨는 증거를 내세워야 된다니까요. 하여간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여론조사 조작해달라고 했어요. 막 이런 문자나 통화 내역이나 다른 정황적인 증거를 내세워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오늘도 뭐 명태균 씨 측에서
자칫날에는 돼지를 잡는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참나 그렇게 자꾸 국민의힘 쪽에 있는 후보들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설마 밥만 먹으려고 만났겠나 싶은 이제 의혹이 있는 밥만 거고. 먹을 수 있어요, 앵커님. 아니, 검찰이 이게. 이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또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이제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 타이밍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에서 지급받아서 내란을 지휘할 당시 사용했던 비아폰. 비아폰들이 지금 내란의 블랙박스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호처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MBC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작년에 이제 긴급 체포할 때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그 휴대전화는 비아폰도 아니고 개인 폰이고 그리고 깡통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아폰 어디 갔냐 했더니 경호처로 다시 갔다. 그럼 이 비아폰 기록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성훈 이 차장, 경호처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비아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화를 하고 거기에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인 전화는 깡통폰이라는 것을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다시 압수를 해가지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것을 왜 받았는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은 검찰과 뭔가 관련된 거 아닌가? 검찰총장이나 차장이랑 이 뭐 김성훈 차장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과 뭔가 모종의 메시지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밝혀지면은 검찰로서는 당황스럽고 좀 불유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자기들 선에서 반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해도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쓰는 비화폰이 있어요. 네. 국방부에서 쓰는 비화폰이 있는데 이거를 경호처 비화폰을 지금 또 지급을 받았다는 거죠. 따로 네. 지급받아가지고 요거는 또 특수한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얘기를 아실 테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전화 이거 깡통폰은 이거를 안 쓴 게 아니라 폰을 교체했겠죠. 그러니까. 유심침을 계속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바꾸고 폰도 버리고 이제 새 폰 사가지고 하고 뭐 이러면 이제 다 기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게 지금 검찰이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검찰이 지금 문제가 많다. 특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물었다.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김용현이 검찰로 가가지고 구속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출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종의 지금 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속 김성훈 거는 계속 이제 반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검찰하고 경찰하고 얼마나 신경전이 대단하냐면은 또 막 기사 계속 나오더라고요. 경찰 쪽에서 뭐 내란에 가담한 뭐를 검찰이 확인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경찰이 지금 우리한테 칼을 겨누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비화폰을 지금 그러니까 김성훈 영장을 지금 기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라 반려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정말 안 되면은요,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되고, 진짜 안 되면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무능해서 좀 믿기는 어려운데, 요건만이라도 공수처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